자,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주제, 의협과 정부 합의, 의사들의 전투력이 업글됐다. 자, 이 주제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몽실원님께서는 의협의 승리가 맞다고 이렇게 봐주셨고요. 또 많은 의사들은 이 합의문의 조항 같은 걸 보면은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 그러니까는 모든 거를 중단한다. 그리고 앞으로 이거를 진전하는 데 있어서는 의협하고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아니 쟤네들 맨날 뒤통수 치는 애들이고 그리고 입 싹 씻는 애들이고 뭐 이거 우리가 얻은 게 과연 뭐냐 이렇게 얘기했고, 또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는 처음에 이제 한정혜하고 이낙연 이렇게 당 차원에서 의협이 합의문을 발표를 하고, 그런 다음에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그리고 최대협 의협 회장하고 합의문을 발표하는데, 전공의들이 막 쳐들어가고 이래가지고 장소로 옮겨가고 007 작전 하듯이 2시에야 이제 합의문을 발표했다고 이러면서, 이거 우리가 또 속는 거 아니냐 막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면서 이야기 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경민님 안녕하세요. 진짜 오랜만이네요. 네, 저는 늘 활기차에 있습니다. 자, 이 최미사님, 의협의 승리라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남태연님께서는 김종민, 정청래, 최민희, 김남국, 김진애 쫙 하면서 정말 쓰레기 암덩어리들 맞습니다. 저는 이번에 김진애가 옷을 빨았다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말 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여요. 자, 우리 레시드라님, 김남국 보니까 대깨문들 취미의 손재각이네요. 맞습니다. 두 번째 주제 얘기. 역시 우리 레시드라님 빠르십니다. 네, 미사님께서도 남국이가 바른 소리 한 게 아니다. 어이없게도 외압은 없었다가 남국이의 주장입니다. 근데 제 친구하고도 오늘 이제 잠깐 차 한잔 나누면서 얘기했지만은, 외압을 행사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군부대에 전화를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거죠. 왜? 일본에서도요, 일본 천황이 중국을 방문했었죠. 일본의 아키히도 왕이. 그랬을 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일본 왕이 가가지고 단 한마디로 중국에 대해서 사죄를 한다라든가 이런 걸 올리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전 세계 외신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일본 왕이 중국에 대해서 사죄를 하러 갔다. 아니면 뭐 하러 가느냐? 간 거 자체가 사죄의 표시다. 또 사죄의 행동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미애 보좌관이 전화를 한 거는 100% 맞는 것 같아요. 국방부에서도 이렇게 밝혔고, 전화를 한 게 문제입니다. 그 자체가 외압인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 아무리 해봤자 빼박됐습니다. 네, 자, 우리 김학범님, 의협 아직입니다. 이 정부는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네, 그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문제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원희맘님께서는 조항에 5개 조항의 문구가 너무 추상적이라 걱정입니다. 네, 다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자, 송경근님께서 저 최대주가 왜 그랬을까요? 이해가 안 되네요. 자, 그러면은요, 제가 이렇게 분석한 거를 여러분께, 이건 제 생각이니까 여러분의 생각도 막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짤막하게 얘기할게요. 여러분의 의견이 듣고 싶어서. 자, 지금 문재인 정권은 180석에 가까운, 거의 176석이지만 다 어중이 떠중이 정의당까지 합하면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의사, 또 의협, 최근에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사회적으로 볼 때 원래 의사들 단체가 자기 의견을 얘기하지 않고, 4.19 때도 마지막으로 시위에서 나갔던 사람들이 의사들이에요. 그래서 의사들이 나섰다 하면은 그거는 그 나라의 최전선이 흔들린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의사들이 얼마나 코로나 때 헌신적으로 했습니까? 물론 문재인이 말대로 간호사분들이 대부분 의료 현장을 지켰다고는 하지만 그거는 문재인의 뇌피셜이고, 그리고 의사하고 간호사의 차이는 여러분께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기장하고 이 파일럿하고 스튜어드, 이건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 승무원과 말하자면은 조종사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조종사가 파업했다고 승무원이 가갖고 운전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자, 이런 와중에서
이 땡큐 하기도 시간이 없는데 이른바 이 의료 악법 4개를 발표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 국민들에게도 엄청난 부담을 줄 뿐 아니라 의사들로서는 완전히 배신감을 느꼈죠. 그래서 의사들이 이번에 아주 똘똘 뭉쳐서 나갔습니다. 저는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냐. 의사들이라는 이 조직의 어떤 특성, 공부 잘하고 순둥이고 누가 소리만 막 지르면 에그머니나 이러면서 얼른 뒷걸음질 치는 범생이들이죠. 그래서 영어로 속어가 nerd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범생이 뭐 이렇게 좀 쪼잔하게 공부만 맨날 하는 안경 이만큼 쓴 애들, 이런 직종의 대표적인 게 바로 의사였죠. 더구나 이번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무서운 정권입니까? 그래서 저는 북한 공산당이 6.25 때 탱크로 밀어붙이듯이 의사들을 말하자면은 밀어붙일 거다. 그리고 의사들을 아작을 낼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런 전략 중에 하나가 이른바 간호사들을 문재인이가 이렇게 부추긴 겁니다. 저는 이거 문재인이가 썼다고 생각 안 해요. 다 청와대에서 전략 전술에 의해서 지금 이제 모택동에 뭐 여러 가지 전략 전술 이런 것 중에 뭡니까? 유사 업종을 이간질시키는 거. 즉 두 적들을 이간질시키는 게 모택동의 전술 전략에서 매우 중요한 2번째인가 3번째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저 주사파 애들, 그리고 지금 청와대에 있고 문재인한테 속닥거리는 애들은 어떠냐면은 중국 공산당의 그 흠모, 그리고 모택동의 전략 전술을 이 학교에서 열심히 동아리 하면서 배운 애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간질 시키고 분열시켜 가지고 그 다음에 뒤엎는다. 이게 원래 전술이었어요. 저는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의사들이 어떻게 할까 궁금했는데 이 최대집이라는 그 의협 회장이 제가 보기에는 양방 작전을 쓰는 것 같아요. 자, 내가 감옥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들은 끝까지 투쟁해라 이러면서 막 불을 질렀어요. 그렇지만 이제 국민 여론들은 어떤 게 있냐면은 의사협회에 기울어지기 시작하는 바로 그 직전에 최대협이가 말하자면은 1보 후퇴는 2보 전진이다. 그러니까 최대협이도 모택동식의 전술을 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한 1보 후퇴하지만 2보 전진이다. 이러면서 파업을 마무리 지어 가면서 합의를 한 거예요. 자, 이 합의문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내용이 애매하다. 왜냐하면은 뭘 한다, 뭘 정한다 이런 건 없어요. 그런데 최대집이가 한 말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즉 모든 의료 악법 4가지에 대해서 중단한다는 것. 이거는 다시 원점에서 말하는 거, 원점에서 다시 출발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다. 이거 자체는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보여지는 이 합의문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이걸 밀어제치고 뭐 의료사법을 부동산 3법처럼 이렇게 밀어제치는 거, 이거 못합니다, 여러분. 왜 못하느냐? 김영삼 정권이 어떻게 해서 망한지 아십니까? 노동법 파동으로 망했어요. 노동법을 강제로 통과시키고 나서 그 정권이 이 망조로 들어섰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권의 망조가 부동산 3법을 저렇게 밀어붙이면서부터 망조가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몇 명이 이거는 의사들하고 합의를 하자. 그리고 어저께 그 문재인이 말하자면 간호사들 치워주면서 그저께 했던 이관계, 즉 모택동의 이관계, 이게 완전히 악수를 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대집이라는 사람이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저도 뭐 좀 이상한 사람 아니야? 또라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적어도 의사로서는 또라이일지 모르지만은 일종의 싸움꾼으로서는 상당히 이 잔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파업에 대해서 중단했습니다. 근데 이 중단할 때 전공의들이 불같이 일어나고 또 의사들은 의사들대로 개업이들도 내가 정말 휴업까지 했는데 이게 뭐냐, 입이 이만큼 나온 거예요. 전공의들 막 쳐들어가고 그랬대잖아요.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여러분. 즉 최대집이가 계속 정부하고 협의하고 어쩌고 저쩌고 할 때 난 몰라 하고 나자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모든 거 다시 원점으로, 그래 파업 다시 하고 뭐 한다고 막 이렇게 블러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협박도 하고 막 뻥튀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전공의들 우리가 언제 합의해줬냐, 이
파업이라든가 이거는 우리 전공의들이 시작을 했는데 아니 의협이 뭐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까지나 대한전공의 협의회에서 시작한 거니까 우리가 주도권을 가져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막 싸우고 있는 건데 그 점에 있어서 최대집이 일종의 플랜 B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놀란 것은 뭐냐? 아, 정말 그 의사 선생님도 달라지셨다. 이 의사라는 집단은 뭐 좌파 의사들도 있고 우파 의사들도 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이고 그 다음에 세상하고 약간 담을 쌓고 있고 그 다음에 늘 이제 병을 고쳐주면서 약간 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직업이죠. 그런데 그 의사들이 우리가 갑에서 을로 떨어지는 그런 가능성을 그 의료 사법에서 본 거죠. 의사들의 기술 또 의사들이 갖고 있는 의술 이거 뭐 머리 자르거나 구두 닦거나 뭐 이렇게 고기 발골하는 사람이나 외과 의사나 똑같은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시각을 가진 매우 사회주의적이고 좌파적인 시각을 가진 이 정부에 대해서 우리 절대로 못 물러나 이렇게 하면서 시퍼런 칼자루를 들고 나섰던 게 이번에 의협의 태도였다. 그 다음에 이 전공의들이 지금 내 자신의 이 상황이 아니라 그리고 대학생들도 내가 국가고시 못 보더라도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의사 못한다. 이런 서슬퍼른 것이 말하자면 상당히 지켜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하고 그 다음에 국가의사고시 이거 연기돼 갖고 다시 글로 아마 다 시험 보게 됐고 그 다음에 전공의들에 대한 그 소취화 이거는 이낙연이 반드시 할 겁니다. 왜 하냐고요? 자, 이번에 한정혜, 이낙연 이렇게 최대집 회장하고 이렇게 했는데 한정혜는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고요. 그냥 이낙연의 말, 그 다음에 맨날 질질 짜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모두 방해돼 갖고 또 안 됐어요 하고 막 나와서 질질 짰는데 이렇게 질질 짜는 사람들은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말을 못하니까 울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 이낙연의 경우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 이낙연은 지금요 대권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 지지자들만의 표 갖고는 안 돼요. 그렇다면은 이 의사들을 내가 괜히 건드릴 필요가 없다. 이러면서 자신의 첫 번째 모양새를 매우 합리적이고 그 다음에 의사 집단을 막 뭉개거나 탱크로 밀어버리는 사람이 아닌 나 이재명하고는 좀 달라.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대권 욕심이 여기에 뭉게 들어갔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낙연 아들이 의사죠. 그러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협의 저는 어떻게 보는 승리고 그 다음에 정부가 두 손 다 들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니수님 의사들이 짐 보면 난리 나요. 맞습니다. 성유모님 민노총이 하던 수법을 최대집 회장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민노총 정교조 우리 성유모님 말씀대로 한번 보세요. 그 민노총 이렇게 회장이 막 삭발하고 뭐 그냥 뭐 난리를 치고 단식하고 이러면서 합의를 했다. 이러면 또 한쪽에 그 강성파들이 누구는 물러가라 하고 막 데모합니다. 정교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뭐 정교조 회장 사퇴하고 어쩌고. 그러니까 최대협의가 최대집 회장이 그런 거를 많이 배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점에서 최대집의 KJM님 전투력 대단하고요. 그리고 제일 제가 보기에는 우리 청량거사님 이 정권의 공공의대 추진은 궁극적으로 대북 의료지원과 무관해 보이지 않습니다. 코로나 사태와 와중에 의료진 대북 차출이 가능하도록 한 긴급재난지원법 밀어붙이고 있다. 제가 보기엔 이것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신현영이라는 여자가 자기 이거 고치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 3법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를 밀어붙인 거 이게 이 정권의 최고의 악재인 겁니다. 앞으로 두고 보세요. 그래서 이 정권 이제 여러분 내리막길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문재인 간호사하고 그 다음에 의사를 편가르기를 하려고 했던 문재인. 이게 이번에 아주 큰 역할을 했어요. 아이유 팬덤까지 움직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재인 팬덤보다 즉 이니 팬덤보다 아이유 팬덤이 더 세다는 거를 이번에 보여준 거예요. 자, 그러면 현직 간호사가 한 글을 올렸어요. 그 문재인이가 간호사님 우쭈쭈쭈쭈쭈 최고야 이런 되지도 않은 글을 올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현직 간호사가
아주 된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현직 간호사인데요. 소름 끼쳐요. 편가르기 하는 게 너무 눈에 빤히 보이는데 이런 걸 올리면 간호사들이 세상에 대통령님이 간호사들의 노고를 알아주셨어. 황송합니다. 이럴 줄 알았나요? 딴 나라 한 나라의 대통령 공식 계정에 이런 편가르기 글이 공공연하게 올라올 줄 진짜 상상도 못했습니다. 간호사들이 간호법 제정, 간호사 처우 개선 목소리 낼 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간호사 부족하다고 간호대 정원 늘리자, 간호조무사에게 간호사가 될 기회를 열어주자, 이런 개소리 하던 정권이 이제 간호사에게 고맙다고요? 사랑한다고요? 저기요, 소름 끼치니까 그만하세요. 시원해요. 자,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문재인이 얼마나 이 정부가 참담한지를 보여주는 게, 이 문재인이 이렇게 합의가, 즉 박능화하고 그 다음에 최대집하고 이렇게 합의를 올리니까 문재인이 또 뭐라고 했느냐,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사 선생님들에게 거듭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집단 휴진이 장기화되면서 국민들의 걱정이 컸는데 매우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까지 의사 선생님들의 헌신과 노고가 있어서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면서 K-방역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최일선에서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사 선생님들에게 거듭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아니, 지금 와서 이런 소리를 실컷 흉봐 놓고 그러면서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고맙다는 소리를, 이게 IQ가 이게 2자릿수인지 1자릿수인지 3자릿수는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전 진짜 놀랐어요, 문재인한테.